28번 등기 추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뭐죠? 각과 을 사이에서도 추진력을 원용할 수? 아유 또 나왔네. 있다. 자 2번은 점유권에서 꼭 암기하셔야 될 조문입니다. 특정 두 시점의 물건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정 두 시점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게 198조입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후 양식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저분은 계속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3번 부적법하게 등기가 맞으니까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좀 전에 봤던 200조 말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모여한 걸로 추정한다. 근데 그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 뭐예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진정하지 않은 것 무슨 뜻이죠? 위조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증명이 돼요.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렇죠? 등기 추정력 문제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전형적인 것들 몇 개가 이렇게 돌려막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된 지문을 위주로 확인해 주시면 추정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라 그랬고 99%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 물권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 요 두 놈도 20년 소멸시효에 걸려요.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는 99% 채권에 적용이 되고요. 즉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당연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물권을 포기하는 건 단독행위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그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 은지, 의세, 전세권자 그래. 그런데 전세권자는 지상권자하고 똑같이 지상권, 전세권,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을이 지 맘대로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큰일 나죠. 을이 지 맘대로 전세권을 포기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면서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저당권자한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이라 그랬고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등기 필요 없는 거. 5번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토지의 병이 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땅에 지상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가의 문제가 남죠. 자,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였죠. 이게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분명히 없지요.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해야죠. 5번이 틀렸죠. 제3자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습니다. 20번 혼동의 물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자, 찬찬히 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아이고 엥? 자,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요. 병이 2번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 머리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서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후순위 있죠? 따라서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니은 을이 갑수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이, 여기에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죠. 따라서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자, 3번.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점유권과 소유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리얼. 요건 이제 191조 3항입니다. 점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리얼.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자, 토지에 갑수의 땅에 지상권자 을, 저당권자 병. 그런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보세요. 또 남았어요. 병의 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좀 전 19번 문제 5번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이었었고요. 지금 리얼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옳은 걸 몽땅 골라라. 디귿, 리얼.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제가 여기다 그려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빈 공란에다가 빈 부분에다가 빨리 그리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그리는 훈련을 하거나 자꾸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2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남의 땅에. 아이고, 자꾸 왜 이러지? 엥? 죄송합니다. 21번 1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는 그 임야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 아까 20번인가였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 못한다 그랬죠? 똑같죠? 요거 지상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 큰일 납니다. 포기하지 못한다. 3번은 법정자가 붙어 있죠.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을 때 그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법정 갱신은 등기 필요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4번은 나중에 유치권 가서 볼 건데요. 갑소유 건물을 공사한 을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형태의 유치권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직접 점유를 제3자가 하지 않고 채무자가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5번. 부동산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자,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마치 물권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임차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21번까지 풀어서 물권 총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자, 물권 강론이 9문제, 물권 총론에 물권 일반론이 9문제가 있었고, 물권 변동론이 21문제니까 총 3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총론 부분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11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론에서 한 문제, 변동론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변동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총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판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례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한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나온 거 반복해서 봐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물권 총론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강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